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말이 뭔가 인상 깊었어요. 네.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뭐 인생이 사실은 뭐 우리가 모두가 다 내가 계획한 대로 뜻하는 대로 가지는 않는다는 걸 우리가 다 살면서 배우잖아요. 근데 한때 굉장히 내 인생이 새드 엔딩으로 끝날 뻔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살아남아서 계속 오늘을 살다 보니 인생이 꽤 괜찮은 해피엔딩일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게 되어서 그런 제목 붙였어요. 인생의 전반전? 네. 네. 이거 이제 후반전이잖아요. 그런가요? 네. 왜냐면 네. 딱 23살 때 네. 사고랑 만나고 네. 또 지금 이제 딱 23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전반전과 후반전에 있어서 달라진 거, 그리고 또 목적에 있어서 네. 삶의 목적도 달라질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오래전이어서 사고 전에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뭐 목표라고 그냥 그때는 그냥 막연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좋은 학교를 나와서 뭐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갖고 뭐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키우고 하는 그런 아주 평범한 삶에서 또 막 뭔가를 가지고 이루려는 노력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와 행복을 훨씬 더 많이 현재 이미 누리고 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제 마음은 이 후반전, 아까 말한 기자님이 말한 후반전의 제 마음은 그냥 오늘을 살자 이러고 살고 있어요. 네. 사고와 잘 헤어졌다는 말도 인상이 깊었거든요. 네. 예전에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사고를 만난 사람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헤어진 거잖아요. 네. 언제 그런 헤어졌다라는 걸 결심했어요. 어느 날 딱 이러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지만 제가 사고를 만나고 만났다라고 이제 당한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자신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아니라고 제 스스로를 이제 정의하기 시작하면서 만난 사람, 그리고 이 만남의 결과는 또 헤어짐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많은 과정들 속에 이제는 진짜 내가 사고와 헤어졌다. 그 사고가 현재의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지 좀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시잖아요. 네. 이 길을 걷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해요. 제가 이제 사고 전에는 유아교육을 전공했었고, 또 그 중에 이제 졸업을 앞두고 저는 아동 상담 같은 거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준비하던 중에 사고를 만나게 됐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참 몰랐던 경험들을 하게 된 거잖아요. 아픈 사람의 마음이 어떤 건지도 알게 됐고, 실제 사람들이 그렇게 구경하기도 하고 불행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과 참 많이 다르고 그리고 아주 불쌍해 보이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시선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길에서 사람들이 저를 구경하기도 하고 동정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제 마음이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보기엔 되게 사람들이 그런 말도 되게 서슴없이 있었어요. 저러면 어떻게 살아? 나 같으면 점점점 너무 이제 괴로울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보니까 사실 이 삶에도 살아갈 의미가 있었고 또 삶의 기쁨이 있었어요. 남들은 모르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었고 또 그게 가능해지기까지 제 주변에 참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도움이 어려울 때일수록 얼마나 좋고 따뜻한 건지를 더 경험하게 되면서 나도 이런 인생을 살면 좋겠다. 누군가에게 내 손이 좀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같이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 꿈을 꾸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하게 되었죠. 잘 돕는 일 하고 싶어서. 23년 전 이지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아주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얘기해줘야 되겠네. 네, 근데 결국은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 될 테니 한 3년? 한 3년 무지 괴로울 텐데 잘 견디렴. 때로는 네. 배려라고 했던 행동 그리고 네. 말들이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께서도 그런 적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엄청 많았죠. 네, 엄청 많았고 이게 이제 뭐 모습이 뭔가 이제 굉장히 굉장히 불쌍해 보이고 또 이제 제가 손끝이 다 이렇게 살릴 수 없게 돼서 8손가락을 한마디씩 정리도 하면서 손이 굉장히 불편해 보이니까 저도 처음에 사실 제 손을 보고 이제 뭐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것처럼 처음 저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뭐 저걸 뭐 할 수 있나? 막 이렇게 하시는 것 때문에 굉장히 또 많은 저 사람 못할 거야 라고 사람들이 이제 넘겨짚는 거죠. 어떤 편견으로 이제 오해도 하고 그거를 넘겨 짚어버려서 제한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죠. 사고 후 네. 깨달은 삶의 진리 또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땅에 당연한 것은 없다. 네,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당연히 엄마는 나를 사랑해줘야 되고, 또 마치 우리에게 내일이 당연히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당연히 손톱 정도는 내 거지, 눈썹 정도는 내 거지라고 내 몸에 있는 건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사실은 정말 예기치 않은 사고로 우리가 그런 걸 한순간에 잃어버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은 다 선물이구나.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고 이것은 다 선물이구나. 우리 선물 받을 때 다 기쁘게 받잖아요. 공짜로 타줬잖아요. 네, 그래서 기쁘게 감사하게 누리려고 하고 있고. 인생이 마라톤이라고 하면 네. 지금 어느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래요? 우리 다 알 수 없어요. 그게 인생이 참 어려운 지점인 것 같고 이게 여기가 지금 최종 지점이 얼마나 남았는지 참 알 수 없어서 더 어렵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다 어느 정도의 이제 기대의 수명과 비슷하게 이제 나도 평균일 것이다 생각하고 사는데요. 그걸로 생각해 보면 저도 진짜 반 조금 지났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인생을 파노라마라고 했을 때 네. 한 장면만 네. 딱 고를 수 있다라고 하면 갑자기 지금 얘기하고 떠오른 장면인데 제가 이제 어디 식당이었어요. 저희 교회 식당이에요. 되게 이제 크기도 크고 이제 그랬는데 거기에서 사고 몇 년 뒤에 제가 이제 뭐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더 불쌍해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한 꼬마가 저를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나 아이 눈에는 무서워 보였던 거지. 그래서 엄마 괴물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아이의 눈에 내가 이렇게 보이구나. 너무 충격을 받았었는데 몇 년 뒤에 한 2, 3년 뒤에 똑같은 그 자리에서 어떤 아이가 저를 보고 다 자기 친구들을 막 불러 혼자 보기 아까웠나 봐. 그래서 불러 세우면서 저기 봐 이상한 사람이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 혼자 서 있었거든요. 둘 다 저 혼자 서 있고 이제 다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중에.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사실은 처음엔 되게 당황했는데 애들이 막 저를 이제 구경거리처럼 이렇게 했으니까 저도 당황했는데 순간 되게 그 전에 잊혀지지 않아요. 너무 반전인 거야 이게. 이상하긴 하지만 내가 괴물에서 사람으로 보였던 거예요. 아이들 눈에 똑같은 아이들 눈에 내가 다시 사람이 되었구나. 왜냐면 제 병원에 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지금 화상 수술 받아도 사람 꼴 안 될 거라고 이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거기서 내가 사람이 되었구나. 아이들 눈에 사람으로 보이구나. 그런 걸 확인한 자리였고 아무도 그 장면을 기억하지 않겠지만 저는 굉장히 지금 갑자기 얘기하니까 그 장면이 딱 떠올랐어요. 직업에 귀천은 없다라고 네. 말하잖아요. 네. 근데 나는 그걸 알아요. 근데 사회가 네. 너 그거 해서 어떻게 살래? 라고 하는 귀천을 만들잖아요. 네. 그럴 때는 계속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확실히 이제는 우리가 우리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평생 직업이라는 게 없다. 우리가 살면서 이제 4, 50대 되면 퇴직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직업을 가져야 하고 또 새로운 도전들을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또 다시 하게 되는데 좀 우리가 다양한 사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야 하고 그런 편견에 대해서 좀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 스스로도 또 내 자녀에 대해서도 내가 걸어온 길, 내 세대에 부러워했던 길대로 서울에 있는 무슨 대학을 가고 그 다음에 직업을 이걸 갖고 이렇게 가야만 성공한 삶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세대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새로운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 돈은 좀 적게 벌더라도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남들이 알아주는 직업이 아닐지라도 나한테 잘 맞는 직업으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행복에 대해서 그 만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좀 좋겠다. 그럼 교수님은 네. 지금은 교수님이라고 불리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교수님이라는 교수라는 네. 직업이 네, 끝나면 네. 나중에 불리고 싶은 호칭 같은 게 있나요? 호칭? 네. 지금은 작가님, 교수님이라고 네, 불리잖아요. 네. 어느새 이제 교수 6년 하게 돼서 6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막 교수님 막 이러면 누구 부르나 막 이렇게 그럴 정도로 어색했는데 지금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냥 사실은 저는 글 쓰는 게 참 좋고 글의 힘도 알고 있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작가님 소리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글을 쓰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더 잘 쓰고 싶고 사실은. 네. SNS도 혹시 하시죠? 네네네 하고 있어요. 그 직업 만족도가 네. 5점 만점에 네. 몇 점이고 네. 지금 그 작가님의 직업을 네. 만약에 누가 네. 초등학생이 네. 혹시 직업이 뭐예요? 네. 라고 말을 하면 네. 어떻게 말을 하고 싶으세요? 제가 주로 많은 시간을 쓰는 일은 교수 가르치는 일하고 연구하는 일인데 만족도는 속닥속닥 직업은 사실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로 사는 시간 긴 시간은 아니지만 글을 쓰고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시간은 괴로움도 있으니까 근데 써놓고 나면 너무 뿌듯하고 좋아서 그게 다시 한 4.5점 정도 0.5점 정도는 아직 제가 좀 더 잘 써야 되는 부분을 남겨놓기 위해서 스스로 좀 0.5점 빼고 4.5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경험들을 담은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책을 쓰고 강연을 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요즘에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에 가서 북토크 하고 나서 정말 어린이부터 80대 어르신까지 와서 같이 남녀노소가 함께 제 책을 읽고 같이 낭독하고 이야기하고 또 책을 읽으신 분들의 서평같이 이제 그런 삶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 책을 읽고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진짜 책 내기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쓰는 순간은 저의 문장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문장들을 이제 글로 만들어내는데 책이 된 순간은
이미 누군가 읽혀진 순간 이게 모두의 문장이 된다. 그 삶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그 삶에 작동하는 어떤 힘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독자들을 만나고 이야기 들을 때 그 삶 안에서 나는 한 줄의 문장에 이 사람 삶에 가서 이렇게 어떤 변화가 있었네 라는 걸 확인할 때 진짜 책 내기 잘했다 그런 생각 들어요. 인생이 네. 한 권의 책이라고 하면 네. 딱 첫 문장 네. 그리고 또 마지막 문장을 오. 뭘로 하고 싶으세요? 네, 인생의 첫 문장? 강연할 때 때문인가? 첫 문장 갑자기 하니까 저는 사고를 만난 이야기부터 아무래도 또 쓰게 될 것 같네요. 네, 만약에 새로운 책을 또 제 인생에 대한 책을 쓴다고 해도 또 사고를 만난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돼서 사고를 만났다라고 시작을 할 것 같고, 마지막 문장은 그 사고와 헤어지면 참 많은 선물들을 받았구나. 네, 그거를 마무리할게요. 자존감에 대한 말도 네. 했는데 네. 요즘은 그 자존감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스스로 네.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까지 네. 또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사고 후에 한 8개월 뒤에 이제 뭔가 그 수술 전까지는 내가 수술을 받으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기대하고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수술 이후에 이제 그게 아니라는 현실을 이제 받아들여가는 과정에서 자존감이라고 부를 것도 없이 완전히 인생의 바닥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제가 주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런 목소리들을 기억하고 제가 받아들이는 과정이 다시 거울을 보기까지 2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교수님의 소확행 그리고 또 네. 삶의 의미는 뭔가요? 저의 소확행은 우리 제가 새 책에도 썼는데 이제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침대 이불 시트를 바꿨어요. 매일 누릴 수 있는 가장 긴 시간 누리는 가장 편안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과 재질로 이게 저희 누웠을 때 소확행이고, 또 주말마다 저희 가족들, 이제 조카들하고 오빠네 식구들하고 부모님하고 주말마다 저녁 먹어요. 그래서 그때 뭐 한 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짜증나는 일은 없었는지, 좋은 일은 뭐였는지 막 얘기하는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그 시간이 저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네. 뭔가 그 아픔에 있어서 네. 누군가의 아픔에 있어서 네. 약점으로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교수님도 뭔가 교수님의 이야기를 네. 전하기까지 네. 또 시간도 걸렸을 것 같고 또 주변에 뭔가 반대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초반에 이제 처음에 TV 출연한다고 했을 때 저희 가족들이 좀 걱정은 하긴 했었어요. 맞아요. 왜냐면 제가 길에 나서면 늘 저를 동정하는 분들의 시선을 이제 저랑 아무 상관도 없고 얼굴도 대면하지 않는 모든 전 국민은 이 TV를 보는 사람들이 다 그 반응을 할 거라고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또 오빠도 되게 반대를 했었는데, 근데 제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TV를 나간 거였거든요. 좀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좀 보고 저한테 좀 제가 저 스스로에게 거울 보고 익숙해졌던 것처럼 사람들이 좀 TV 보고 나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고 보고 놀라지 좀 않았으면 좋겠고, 내 인생이 그렇게 불쌍한 게 아니라는 것도 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나아가서 저랑 비슷한 사람들, 어떠한 여러 가지 이유로 막을 수 없었던 일들 때문에 또 병 때문에 달라진 외모를 가지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근거를 가지고 똑같이 이 사람들 지선 씨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삶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줬으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내보일 때 사실 좀 용기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어떤 내가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어떤 목적에 대해서 좀 더 잘 생각해보고 했으면 좋겠고 또 그것을 잘 받아들여줄 수 있는 사람에게 꺼내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이 이야기를 알고도 나를 대하는 자세가 나빠지지 않을 사람들에게 꺼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백설공주 속에 네. 거울아 네네. 누가 제일 나를 보면서 네. 누가 제일 예쁘니 네.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라고 네. 하잖아요.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네. 거울아 네. 하면 그 자신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네네. 그 보이는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거울아. 글쎄, 네.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것 같아요. 이만하면 나름대로 꽤 괜찮다. 그러고 살고 있어서, 네. 글쎄, 따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앞으로 꿈은 뭔가요? 꿈이요? 꿈은, 저는 작은 일을 하면서 살자. 큰일이에요. 네, 큰일이 아니라 크고 대단하고 드러나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저 사람이 그 고생을 하다니 이렇게 큰일을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큰일이 아니라 그냥 작은 사람들이 작은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 작은 마음들을 알아주고 보듬고 서로 힘주는 일들 하면서 살고 싶어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제가 그 작은 누군가의 마음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를 향해서 보내주는 응원들이 결국은 저를 다시 살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 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인터넷으로 몇 번 찾아봤는데 네. 정말 이런 질문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해봐요. 정말 사고 전후로 이제 돌아가도 후회를 안 하시는지에 대해서 네, 그런 글을 그냥 블로그에서 봐가지고요. 맞아요. 네. 제가 썼었어요. 그런 네. 글을. 제가 만약에 그 질문을 이제 사고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겠냐 네. 이제 이런 질문이었었는데 제가 그 질문을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네. 혹은 막 인생의 바닥이다 끝이다라고 하고 있었던 순간에 저에게 물었다면 당연히 돌아가겠다고 그랬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정말 인생이 정말 어두운 동굴과 같이 느껴지던 정말 괴로웠던 시간들을 버티고 견디고 이렇게 지나오는 과정을 지나면서 제 인생이 아까 얘기했었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게 얼마나 작은 것에 큰 힘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훨씬 더 많은 행복들을 여러 종류의 행복들을 아주 자주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행복의 크기로만 혹은 행복의 정도로만 비교를 한다면 예전보다 지금 훨씬 행복한데 보이기에는 제가 행복해 보이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제 안에 저는 훨씬 더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돌아오고 싶지 않다고 굳이 돌아갈 이유가 없다. 그냥 건강해 보이는 그런 몸을 갖기 위해서 내가 받은 선물들을 이걸 몰랐던 때로 돌아오고 싶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었던 거고요. 요새 네. 이제 제 친구들을 봐도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교수님은 유아교육을 전공하시다가 네. 사회복지로 들었잖아요. 네. 근데
둘이 좀 결이 다른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을 해도. 그래서 졸업을 하시고 일단 삭사는 유아교육이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늦은 나이에? 사실 늦은 나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어른들은 이제 20대 한 중반에 진로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대학생들이 있다면 또 대학 교수님이시잖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지. 네, 저는 제가 이제 유아교육과 졸업하고 또 중간에 또 심지어 재활상담이라는 것도 공부했어요. 석사도 했어요. 네. 근데 다시 사회복지를 또 했어요. 그게 30살이었어. 근데 황당하죠 사실. 근데 그때 해도 전혀 늦지 않았었거든요. 물론 20살부터 사회복지를 하신 분들 현장에서 막 이제 여러 가지 정말 사회복지적인 지식과 기술을 쌓으신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아유 좀 아쉽다는 생각은 제가 여전히 좀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 다녔던 그 길들이 전혀 쓸모없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20살 중반 전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고민하면서 진행했던 시간을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으면 그건 진짜 좀 답답한 일이에요. 그냥 내가 뭐를 해야 되지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면 그건 진짜 답답한 일이고 내가 뭘 해볼까 하고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경험해보고 뭐 실패한 중에 우리가 뭐를 또 배우잖아요. 그게 정말 세상에 쓸모없는 게 없더라고요. 정말 많은 다른 어른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의 얘기 들어보면 진짜 우리 경험이 정말 쌓이고 쌓이는 것이지. 그리고 또 사회복지만 하더라도 또 여러 분야에 또 융합된 그런 지식들이 진짜 많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많은 세상의 분야들이 이제 점점 더 세분화되어 가는데 그 안에서 더 융합도 필요하다니까 이것저것 돌아온 사람들이 또 강점이 있어요. 그럼 사람으로서 이지선, 또 작가로서 이지선, 또 그 교주로서 이지선, 또 사고를 만나기 전, 또 만난 후 이지선은 어떤 사람인가요? 너무 어렵네요. 다 한 사람이고요. 네, 다 똑같은 사람이고요. 저는 예전하고 제가 외모도 많이 변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삶을 바라보는 태도도 많이 변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믿어요. 네, 그리고 또 더 많은 행복들을 누리고 살고 있기도 하고 교수 이지선은 사실 굉장히 재밌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잘하고 싶고 그런 욕심을 또 학생들한테 미안하지 않게 잘 가르치는 교수, 학생들에게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혼자 떠들지 않는 교수가 돼야지. 그렇게 이제 계속 사실 배우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제가 가르치지만 배우는 교수로 살고 있고 작가 이지선은 아직도 좀 많이 성장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제가 즐기는 작가 이지선의 삶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을 마주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요. 정말 더 가면 죽을 것 같은 생각. 그래서 여기가 끝이야. 더는 없어. 끝장났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의 그 생각들이 지나고 나니까요. 엄청난 착각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결국 우리가 끝내기 전까지 끝나지 않고 인생에서 불행한 일에도 좋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인생이 제가 책 제목에도 썼지만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의 순간에 죽을 것 같다고 여겨지는 그런 착각의 소리에 제가 죽을 것 같은 순간들이 계속 지나가는데요. 더 갔어도 잘 살아있더라고요. 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 버티고 견뎌서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서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또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